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댄스 레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댄스 레이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저희 이제 이거 볼 줄 알죠? 이 제일 왼쪽에 있는 V1이라고 하는 게 그 독립변수 하나하나의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엑셀로 이렇게 놓고 보면 위에 필드 개수가 있잖아요. 그 개수만큼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 필드 개수가 이제 V1부터 V5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댄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통과시키잖아요. 히든 레이어를 통과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골까지 가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히든 레이어 하나하나의 노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인풋 값에 가령 이제 데이터는 레코드가 되게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 레코드들이 한 줄 딱 들어왔을 때 가중치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히든 노드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스위치 켜지듯이 1이 되든지 0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값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데이터셋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특정 노드가 켜지든지 안 켜지든지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히든 레이어들을 통과하다 보면 다양한 스위치들이 온오프가 되면서 전파가 되잖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가령 뭐 남자 중에서 키가 160 이상인 사람들만 뽑아서 하나의 새로운 로직을 구성하고 싶을 때 그 스위치 역할을 이 노드 두 개가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서로 경합시켜가지고 굉장히 증폭시켰다가 다양한 의미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것들만 끄집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 아웃풋까지 전파할 수 있는 비선형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댄스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레이어하고 레이어 사이에 모든 노드 간에 풀 커넥션을 전제로 해요. 풀리 커넥티드 된 레이어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의 의미가 다음 레이어에 100% 전달되게끔.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예요. 오늘부터 할 거는 이런 구조 외에 더 다양한 구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최초의 뉴럴 네트워크를 싱글 레이어라든가 이제 멀티 레이어를 막 만들어내듯이 손으로 다 코딩을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뭐 파이토치라든가 이제 케라스 이런 것들이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이런 레이어들을 구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줄만 딱 쓰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해보니까 굉장히 자주 쓰이게 되는 레이어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펑션하고 클래스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한번 확인해보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내가 맞는 걸 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게 이미지 인식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자주 쓰이게 될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어디에서도 쓰일 수 있냐면은 공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 실은 이미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띄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할 때도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컨볼루셔널이 뭐냐라는 건데 컨볼루셔널은 이제 이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1차원 컨볼루셔널 구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코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이 지금 쉐이프가 5개라고 하면은 5개의 인풋 값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데 컨볼루셔널 1D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되게 낯선 이름들이에요. 필터가 1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2라고 되어 있고, 액티베이션이 렐로, 요거는 저번에 봤었죠. 액티베이션 펑션이 뭔지는. 그 다음에 인풋을 연결을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어떻게 연결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우리 댄스 레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내가 여기 5개가 입력이 되면은 여기서 노드 몇 개로 받을 건데? 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5개로 받을래? 그러면은
5가 5번 연결되기 때문에 가중치가 5 곱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해가지고 25개의 기본 가중치에다가 B값, 절편값들이 쭉 들어가지고 총 30개의 가중치가 나왔었어요. 이해되죠? 머릿속에서 이게 연산이 돼야 돼요. 네, 연산이 되죠? 근데 컨볼루셔널 같은 경우에는 필터 개수를 몇 개를 쓸래라고 물어봐요. 필터 개수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필터를 하나만 쓴다고 했잖아요. 이 필터를 하나 쓴다는 게 뭐냐면은 이 필터하고 커널 사이즈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V1하고 V2를 H1이라는 노드 하나로 이어줬어요. 예, 요거 하나가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난 필터 하나만 썼어. 그러면은 가중치가 정확하게 근데 필터 하나인데 커널 사이즈는 2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W1, W2, B라고 해서 세 개의 가중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연결은 어떻게 되냐? 내가 입력을 5개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V1, V2가 한번 연결되고 V2, V3가 한번 연결되고 V3, V4가 연결되고 V4, V5가 연결돼야 되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번의 네트워크 연결은 존재하는데 가중치는 3개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그냥 요 그림하고 요 위에 그림만 보시면 돼요. 요 위에 그림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5개가 완전 풀리 커넥티드 돼 있어. 이 그림인데 얘는 2개씩 한 노드로 그냥 연결만 되는 거예요. 그럼 H1은 V1, V2 외에 나머지 인포메이션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V1, V2의 인포메이션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H2는 V2, V3의 인포메이션만 받아가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H3는 V3, V4만 이렇게 단절돼서 데이터를 전파할 수 있어요. 이 장점이 뭘까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 2가지. 생각나는 대로. 덴스 레이어랑 비교했을 때, 덴스 레이어랑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비교를 딱 했을 때 느낌적으로 무슨 장점이 있지 얘가? 뭐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파라미터 수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30개 대 지금 얘만 하더라도 3개밖에 없잖아요. 10배 차이가 나요.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2번째 또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2번째 장점. 2번째 장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데이터가 저번에 우리 그 S닷 데이터 같은 거 보면 대지 비율, 뭐 도로 비율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다 놓고 걔들을 막 분석해 보면 알아서 어느 피처가 더 중요한지 지들이 막 가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세요. 앞에서부터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V1하고 V2가 되게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V2하고 V3가 되게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전달하는 데이터의 순서가 엄청 중요하게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접한 데이터에 가치를 굉장히 크게 부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덴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인접한 레이어를 싹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풀리 커넥티드 돼 있기 때문에 H1 입장에서는 V1에서 V5 중에 괜찮은 거 2개 정도 골라가지고 내가 전파해도 돼요. 그 다음에 H2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거랑 저 아래 거 해가지고 내가 전파해도 돼요. 근데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내가 애초에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너네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너네 되게 친한 거야. 멀리 있는 애들하고 사귀지 마.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간에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 간에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1D 같은 경우 어떤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컨볼루셔널 1D는. 가까이 있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입력되는 게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바로 인접성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입력해 주는데 전날하고 오늘 데이터는 관련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럴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저 필터 개수 있죠. 이 필터 개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필터 개수가 지금 V1, V2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이 가중치가 V2하고 V3를 정의하는데 가중치랑 똑같아요. 같은 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는 백프로포게이션이 될 때 요 데이터에서 한번 요 데이터에서 요 데이터에서 한번 다 백프로포게이션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메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프로포게이션이 되면서 문제는 단일한 가중치로 이 둘 간의 관계를 다 설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하고 오늘하고 만약에 주가 지수의 가격 관계가 하나의 가중치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로만 설명이 돼야 돼요. 가령 뭐 내가 지금
H1, H2, H3에서 전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날은 올라간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전파하고 싶고 어떤 날은 내려간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전파하고 싶어요. 근데 필터를 하나만 썼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 관계를 나는 하나만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필터를 여러 개 쓰시면 됩니다. 필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인접성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가중치가 늘어나 버려요. 예. 그렇지만 이 필터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H1부터 H4까지 그다음에 또 뒷단에 H1부터 H4까지가 새로 생성된다고 하면은 이들이 서로 다른 인접성 관계를 설명하면서 전파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그림으로 알려주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커널 사이즈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커널 사이즈 2개로 했잖아요. 이거 3개로 늘린다 뿐이에요. 3개로 늘리면 개수는 똑같아요. 개수는 똑같은데 이제 3개로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 이제 패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데이터가 분명히 난 5개 입력했는데 4개밖에 안 나왔어. 이럴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4개밖에 안 나왔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H1부터 H4까지 전파가 됐는데 자 V1하고 V5 입장에서 보세요. V1하고 V5 입장에서 억울해. 나는 한 번씩만 불려졌어. 나의 정보는 한 번만 전파가 된 거야.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패딩 세임을 넣게 되면은 일부러 0이라는 숫자를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다 패딩을 넣어서 이제 한 번 더 전파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손실시키지 않고 보내주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스트라이드가 없으니까 그냥 디폴트 1로 겹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라이드를 넣으면은 이게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면서 아예 그 중간에 버퍼들 데이터들이 중첩돼서 보내지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리그레션이나 우리가 디시전 트리처럼 우리가 전달한 이 하이퍼 모델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사라져 버리냐면은 경사각을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정답을 찾아서 막 달려가면서 막 뭉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구조가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반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에러들 있잖아요. 에러들을 잡을 때는 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가 이 알고리즘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지금 다 에러가 나네. 다 못 찾아내네. 그랬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 구조를 들여다 보셔야 돼요. 전파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컨볼루셔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셔널을 한번 코드로 분석을 해보시면 컨볼루셔널 1D를 가령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재구성을 하면 필터를 처음에는 이제 한 개만 연결했다가 그 다음에는 3개 연결했다가 그 다음 5개 연결했다라고 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처음에 인풋이 5개가 됐는데 똑같은 그 필터 이후에 노드 개수를 만들려다 보니까 H1부터 H5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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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연결되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3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갑자기 H1부터 H15까지 이게 2차원 형태로 갑자기 데이터가 세팅이 돼요. 이렇게 쭉 세 줄이 세팅이 되고 다시 필터 5를 가면은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필터 5를 가는 순간 우리가 2개였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2차원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H1, H2가 요로 가는 게 아니라 H1부터 H11까지 이렇게를 하나의 데이터로 봐요. 네. 이게 컴보 1D이기 때문에 얘는 이게 아무리 늘어났어도 이걸 그냥 이렇게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봐서 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필터 하나가. 그럼 필터가 5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6개가 묶여서 여기 하나, H1 하나, H6 하나, H11 하나, H16 하나, H21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컨볼루셔널 구조가 지금 보면 분명히 인풋이 한 줄만 있을 때는 2개만 전달이 됐었는데 이게 나도 그냥 그대로 2개를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6개씩 전달이 된다. 하나의 가중치에 6개씩 데이터가 전파가 된다. 이런 구조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컨볼루셔널로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차원이 늘어납니다.
필터 개수만큼 데이터 차원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우리는 마지막에 실은 정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0이냐 1이냐 이걸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0과 1을 맞출 수 있는 덴스 레이어를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플래튼이라고 하는 과정을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요. 플래튼 레이어를 사용하면은 얘가 두 개 차원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한 줄로 쭉 연결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시 1차원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를 통해서 리니어로 연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S닷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110개 데이터를 가지고 저번에 우리 덴스 레이어로 학습을 해봤잖아요. 덴스 레이어 그때 할 때 지금 데이터 막 레이어 가중치가 뭐 몇만 개씩 됐었잖아요. 그걸 이제 컨브 1D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총 개수가 3,900개로 확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학습은 잘 될까요? 이 데이터 자체가 학습이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서 학습이 그때 거의 한 80%뭐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80 몇 프로까지 갔었는데 저는 로스가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60%대, 뭐 70%대까지, 60%대까지 올라가네. 60%대까지 올라가고 정확도가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각종 파라미터들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필터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레이어의 데이터 구조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얘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야 돼.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지금 요 이미지를 계속 보면서 코드하고 이 이미지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짜놓고 요 데이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 모델 레이어들을 들여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